있습니다. (2,000명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산모의 몸무게가 1kg 증가할 때마다 제왕절개율은 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산모의 비만이 제왕절개율의 증가에만 그치지 않고 아기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브라질의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제왕절개율이 증가함에 따라 영아 사망률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산모의 비만이 아기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산모가 과다하게 영양을 섭취할 경우 아기에게까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과다한 당분으로 혈당이 올라가면 당뇨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아기는 사망하게 됩니다. 올해 29살의 파울라 씨. 이번이 두 번째 임신이다. 두 번의 임신 동안 늘어난 체중은 총 40kg. 과도한 체중 증가는 결국 임신성 고혈압과 당뇨 등 각종 합병증을 불러왔다. 안전한 출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산모는 물론 태아까지 위험한 상태다. 첫 임신 때 혈압이 아주 높았었어요. 두 번째인 지금도 혈압이 아주 높아요. 사실 지금의 경우는 아주 상태가 심각합니다. 과연 우리 아기가 제대로 태어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 임신 중 당뇨 환자에서 큰 애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거대아를 낳을 수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당뇨 임신 중 당뇨 환자에서 그 기형아 출산이 굉장히 많고, 또 난산이 될 수 있고, 산모에서는 또 지방간이라든지 또는 그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산모, 태아 모두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바의 미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점점 더 뚱뚱해져가는 브라질 여성들. 도대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최근 수십 년간 브라질 서민들의 식탁은 전혀 없이 풍성해졌다. 닭과 콩이 중심이었던 소박한 음식 대신 육류와 기름진 음식들이 입맛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시장 개방 이후 값싼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서민들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이다. 가난과 기근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시장 개방과 함께 들어온 새로운 종류의 음식, 이를테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인스턴트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서 불균형적이고 잘못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브라질 비만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비만은 이제 더 이상 서양의 얘기만은 아니다. 중국의 한 비만 병원. 올해 13살인 황치엔 차우의 몸무게는 104kg. 그것도 최근에 50kg 감량한 성공한 수치다. 식욕을 떨어뜨리기 위해 매일 수십 대의 침을 맞아야 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그야말로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한때 150kg을 육박하던 몸무게. 몸 곳곳에는 지금도 고도비만이 남긴 흔적과 부작용들이 남아있다.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요. 항상 피곤하고 어떤 때는 심장이 쿵쿵 뛸 때도 있어요. 중국의 비만 인구는 2억 6천만 명. 문제는 자라는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 첫 번째 해법을 전통 식단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찾고 있다. 고추, 감자, 갈치 이런 음식들을 먹어요. 두 번째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다.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라는 이일주 씨. 그런데도 10년째 요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땀 나고요, 숨 차고요. 이게 뭐예요? 제 증명사진들인데요.
이건 다이어트하기 전 모습이고요.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식이요법이랑 운동요법을 같이 병행해서 몸무게를 한 10kg 빼서 75kg 되었을 때 모습이고요. 이건 그 다음에 다시 요요 현상으로 몸무게가 쪄가지고 83kg가 되었을 때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한 2년 뒤에 다이어트 해가지고 한 7kg가 뺐을 때 모습이거든요. 식사를 조절하는 한방 다이어트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한의원에서 침 맞아가면서 약 먹고 부항 뜨고 또 이제 장세척해서 금식해가면서 한 다이어트 한번 해봤고, 약을 복용해가면서도 해봤는데 다 요요 현상과 함께 관리 실패로 실패했습니다. 효과가 어떤가요?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살은 빠지는데 다이어트를 딱 중단한 다음부터가 문제가 돼요. 점심 식사 시간. 이일주 씨는 지금 칼로리에 맞춰서 양을 줄이는 식이요법을 실천 중이다. 양이 생각보다 좀 많네. 항상 양보다 적게 먹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늘 배가 고프고 식욕과 싸워야 한다. 적게 먹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도 살을 뺄 수 있는 식사 방법은 없는 것일까? 녹차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 잘 된다. 최근 혁명이라고 불리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GI 다이어트. 몸에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을 빼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GI 다이어트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일까? 정말 배고프지 않고도 살을 뺄 수 있을까? 신청자들과 함께 2주간의 실험에 들어갔다. 두 그룹으로 나눠 저열량 다이어트와 GI 다이어트를 각각 일주일씩 경험하게 된다. 저열량 다이어트의 경우 남자는 1,500칼로리, 여자는 1,200칼로리로 열량 섭취를 제한한다. GI 다이어트는 GI 수치가 60 이하인 음식을 선별해서 먹도록 한다. 이은하 씨는 지금 저인슐린 다이어트 중이다. 섬유질이 많은 야채를 넣은 된장찌개, 기름을 넣지 않은 생선구이와 현미밥. 맵고 자극적인 엄마의 반찬에 비해 은하 씨의 반찬은 싱겁고 담백한 것들이다. 처음에는 많이 배고프고 그랬는데요. 막 군것질하고 싶고 했는데 지금은 잡곡밥 해먹고 이렇게 식당 위주로 먹게 되니까 배고픔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섬유질이 적고 부드럽게 정제된 음식은 위를 거쳐 소장으로 빨리 이동한다. 반면 섬유질이 많고 정제되지 않은 거친 음식, 즉 GI가 낮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위에서 섬유질의 부피가 커지고 천천히 이동한다. 장에서의 흡수도 그만큼 천천히 이루어지고 공복감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저열량 다이어트와 저인슐린 다이어트를 번갈아 경험해본 참가자들. 2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저열량 다이어트 기간 중 0.6kg 감량. 그런데 GI 다이어트는 평균 1kg이 빠졌다. GI 다이어트가 배는 덜 고프고 살은 더 많이 빠진 것이다. 저인슐린 다이어트가 사실 기타 황제 다이어트나 원푸드 다이어트와는 달리 우리가 흔히 먹는 우리 한식 음식에 잘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나쁘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문화를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살이 찌지 않는 식품, 즉 GI가 낮은 식품은 어떤 것들일까? 백미나 흰 밀가루보다는 현미나 통밀 등 정제되지 않은 곡류의 GI 수치가 더 낮다. 단맛이 강하지 않은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섬유질이 많고 GI가 낮은 식품이다. 건어물 및 해조류 역시 GI가 낮은 다이어트 식품이다. 특히 미역은 GI 수치가 0에 가까울 만큼 낮아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꼽힌다. 인구의 65%가 과체중 혹은 비만. 연간 30만 명이 비만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나라 미국.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GI 다이어트와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요가다. 뉴욕의 대표적인 요가 센터인 이곳은 3개월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명상을 기본으로 하는 요가는 심리적인 안정과 근육 이완을 통해 비만의 원인 중 하나인 스트레스를 다스린다. 그래서 요가는